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어제만큼 많이 올 것 같진 않아요. 구름은 좀 껴있는데 어제는 뭐 말로는 예보로는 10에서 20mm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4, 50mm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택배를 많이 못 내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쿠팡에다가 좀 택배를 좀 내보내야 돼요. 2주 뒤면은 설 연이잖아요. 설이 아니라 추석 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량까지 좀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예보로는 날씨가 지금 안 좋다고 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은 물량을 충분한 물량을 갖다 창고에다가 못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량을 넣을 수 있을 때 날씨가 좋을 때 빨리빨리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가 오면 박스 접고 그래가지고 또 안 좋거든. 날씨 좋을 때 빨리빨리 집어넣어야지. 시간이구나. 저기구나. 오늘은 9박스. 빨리. 아이고.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했더니 여기저기가 쑤시네. 뭐 어차피 핑계이긴 한데 내가 올해 6월달까지인가?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그래도 나름 헬스장을 갔다 열심히 다녀가지고 체중은 많이 안 빠졌는데 지방을 좀 많이 뺐죠. 그래가지고 뱃살 좀 쏙 들어가고 근육 좀 늘고 그랬었는데 7월부터인가? 다니던 헬스장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던 헬스장이었는데 동백에 있는 거 500평 규모라고 동백 최대 규모라고 광고하던 헬스장이었는데 그거 갖다가 그 헬스 트레이너가 장사 안 된다고 다른 업체한테 넘겨버렸어. 그 통에 그 업체가 리모델링 한다면서 8월 말까지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문을 닫는 통에 핑계 좋았지. 문을 닫는 통에 그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하려면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싫은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8월 달까지 운동을 못 해가지고 몸이 지금 배도 막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시 9월 달부터 거기가 개장을 다시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더니 아이고 근육통이 또 살살 오기 시작하네. 우선 번호 맞고 뚜껑 닫고 이게 집중을 해야지 안 되는데 말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네. 이게 총 송장까지 3장의 번호가 맞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반송돼요. 안에 라벨도 붙여야 되고 어쩔 때는 딴 생각하고 하다가 라벨도 안 붙이고 보낼 때도 있어. 그럼 반송도 와요. 반송. 택배비 날리는 거지. 어쨌든 그렇고 자 정신 차리고. 에? 6번이네? 저 1번 맞나?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 된다니까. 1번 맞니 이거?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잘못 내보내면 골치 아프다니까. 항상 확인해야 돼. 항상. 이거 오케이. 이것도 집중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뭐 말을 못 하겠네. 치우스.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링팬 반품 왔었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예상대로 조립해 보니까 잘 돌아가요. 지금 선선해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지금 실링팬 돌려놓고 있는데 잘 돌아가. 예상대로 들어있는 부품 이용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했더니, 물론 전선하고 이 스틸 와이어하고는 내가 사비 들여서 산 거고, 그래서 반품하신 분한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 반품으로 인해 가지고 배송비 부담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송비 25,000원인가 30,000원인가 빼고 나머지 환불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내라는 거야. 자기 반품 안 하겠다고. 내가 정상 작동되는 거 조립한 상태로 보내래. 조립한 상태로 이걸 어떻게 보냅니까? 택배로. 가다가, 보낼 수야 있겠지. 저기 경동택배 그거, 화물택배 이용해가지고, 이 부피대로 하면 한 3, 4만원 내면 보낼 수야 있겠지. 근데 가다가 부서지면 어떡해? 그럼 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말씀드렸지. 보내려면은 다 분해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조립 못 하시겠다고, 보내신 거, 보내면은, 다시 조립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그랬지.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몰라. 그래도 보내라고 하려나? 저게,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한다고. 남자들 중에 그거 아시죠? 형광등도 못 가는 사람 있어. 뻥같지,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줄 알지. 아니야, 안 그래요. 남자들도 천차만별이야. 왜 그런 남자도 있잖아.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돌싱이진가? 커플 찾는 그 커플 매칭 프로그램,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있잖아요. 돌싱이지. 보니까 어떤 남자분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터부시하는 분이 아직도 있더라고. 세상 참 다양한 사람 많아요, 그죠? 이상한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이야 있으면 좋지. 사회라는 게 다양성이 결여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게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다양한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즘 막 이상한 사람 막 많잖아요. 뉴스에 수시로 나오는 게 이상한 사람이잖아. 길 가다가 멀쩡한 사람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칼부림하고, 응? 공무원들, 응? 교사들한테, 응? 막말하고 소송하고. 아니, 애들이 놀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데 그걸 왜 교사한테 소송을 해? 응? 아니, 아이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사회인으로 내보낼 생각인 거야? 그 아이가 사회에 나오면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될지 참 저는 그게 궁금하고 두려워요. 지금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갖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치관이 저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요즘 뭐 아이들 그 자존감 키워준다고 혼도 안 내고, 응? 뭐 그러는 부모들이 많다면서요. 자존감 떨어진다, 자존감 키워준다고.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맞는 교육 방식인 것 같아요? 나는 아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들 커가지고 이제 아이를 기르게 될 테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고 기회가 되면은 무슨 학과를 너희들이 가든지 간에 아동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수강해봐라. 청강을 하든지 수강을 하든지 해봐라. 아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아동교육학 수업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쪽에 관심을 갖고서는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야. 아이를 가리키는데 정도는 없어요.
금도는 없어. 근데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까지 가르쳐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어요. 전 그거에는 공감을 해. 아이가 이제 옹알이하고 기어다니고 자기가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딱 한 가지래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가르치래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던지는 거 안 된다는 거 가르치고, 음식물 바닥에 흘리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치고, 그런 식이지. 기초적인 거. 엄마가 허락하는 거하고 허락하지 않는 거, 그 두 가지만 가르치라는 거지. 그 두 가지만 아이가 따르게.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주관을 갖고 성장해서 사춘기가 와도 그 금도만은 어기지 않게 말 못하고 옹알이 할 때부터 가르친다면은 아이가 훨씬 더 바르게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어떤 책인지는 까먹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응? 옹알이 하는 애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응? 땡깡 부리고 그래도 다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니까?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옹알이하고 머리도 못 가누르고 젖만 빨 수 있고 먹고 사는 거 외에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애들이 분위기로 부모 간의 분위기로 벌써부터 배우기 시작한대요. 가치관을,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한대. 그래서 지금 막 사회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그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옮겨온 거라니까. 저는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중퇴하고 미국을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시올로지인가 사회학인가 그랬을 거야. 제가 미국 알칸소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알칸소. 응? 클린턴이 주지사 했던 그 알칸소. 거기가 흑인도 많고 옛날에 그 넓은 땅에서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농장을 운영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한 40명, 50명 있었나? 어느 날 수업하다가 말고 교수가 집에서 부모한테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손들어 보라는 거야. 미국은 몽둥이로 애들 체벌 안 합니다. 걔네들은 특이하게 가죽 벨트로 체벌을 해. 특이해.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걸로 때리는 게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덜 다친대요. 잘못 맞았을 때. 그래서 가죽 벨트를 쓴다고 하더라고. 덜 다친다고. 어쨌든 사적이고 그거는. 교수가 수업 시간 중에 가죽 벨트로 부모한테 어렸을 때 맞아본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라는 거야. 미국은 인권국가잖아요. 아동폭력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부모하고 아동 간을 분리해버려요. 아동폭력 신고 들어오면은. 일단 분리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관계 다 확인하고 나서 분리 조치가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미국은 선분리 후 조치, 후 조사. 아주 엄격해요. 아동보호가. 그래서 나는 가죽으로 맞았다고 맞은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놀랬어.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백인들은 손 다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여자애들 포함. 여자애들 포함해가지고 백인들은 손 다 들었는데, 반전은 흑인 애들은 손 든 애들이 내 기억으로 한 명도 없었어요. 맞아본 애들이 없었어.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백인 애들이 아이 교육이 엄격하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실히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장 가면은 애들이 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바닥에 누워서 지네 안방인 것 마냥 뒹굴뒹굴 울면서 땡깡 부리는 애들도 있잖아. 미국은 땡깡 부리는 애들 없어요. 내가 한번 미국 월마트에 갔다가 땡깡 부리는 애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엄마가 애 손잡고 집으로 갑니다. 쇼핑 안 해요. 우리나라 엄마들 땡깡 부리면 걔 끌고서 쇼핑할 거 다 하고 가죠. 안 그래요. 바로 손잡고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걔네들 저녁밥은 굶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밥 안 줘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의 체벌? 패는 게 체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리는 것도 체벌이 아닌데 무작정 덮어놓고 패는 게 체벌이 아니야. 때리면서 애가 왜 맞는지를 알아야 돼. 옛날에 서당에서 승장님들이 하는 게 그게 체벌입니다. 자기 발로 체벌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뭘 잘못했는지를 갖다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한 다음에 그걸 깨닫기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게 체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없다시피 하잖아. 체벌하면은 뭐 애들 자존감 떨어진다고. 참, 부모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뭘 어디서 뭐 어떻게 배우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른 아동 교육은 아닙니다. 나중에 대가리 크면은 애들이 부모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부모하고 맘먹으려고 그러지. 그 부모하고 얼마 전에 힙하게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나오고 있으신 그 연기자분께서 그런 말 하더구만.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끝나는 거라고.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니. 근데 지금은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나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선생이 왜 학생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겠어요? 정상적인 사회인이 배출되겠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들은 뭐 배우는 거야? 저는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회사도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신입사원 면접도 보고 그래 봤는데, 신입사원 면접 보면서 너무 실망한 게 주관이 없어요. 미국 애들하고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걔네들 얼마나 주관이 뚜렷한 줄 알아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합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게 자기 삶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거야. 어떻게 살겠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근데 우리나라 애들 그런 가치관, 미국 대학교 졸업한 우리나라 친구들이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만큼의 가치관이 있냐?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이 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기 위한 좋은 일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면 평생 직장에 얽매여 살게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시키는 일만 평생 하면은 주는 대로 받게 돼. 근데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취직 걱정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어쨌든 출고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떠들면서 하니까 금방 되네. 아이고, 이제 나머지 자잘한 것들 몇 개 출고하면은 끝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